소설이라는 것은 이 시하고 달라서 한 사회가 나아갈 지평이 보이지 않고는 소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역사나 사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시 같은 것은 이거 제쳐놔요. 사르트르조차도 이거 누가 참여한다고 그랬냐 말이에요. 단편을 가장 그 단편답게 쓴 사람은 이태정이고 황순원입니다. 보르헤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편 절대 쓰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장편 안 썼냐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편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이라는 것입니다. 보르헤이스 말입니다. 쓸데없는 걸 갖다 넣어가지고 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이런 짓 안 한다. 그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단편만 썼어요. 왜냐하면 소설이 갖춰야 될 딱 필요한 것은 단편으로 충분하니까. 어떤 그 작가가 이 소설이라는 이 예술을 가지고 성불을 해보겠다 했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그 군더더기 가는 게 필요 없죠. 그 알맹이 가지고 성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편으로 가는 거죠. 그게 예술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억지로 붙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고급이라야 이 단편이란 말이에요. 단편은 수제품이란 말이에요. 수제품이지 이게 이 무슨 대량 공장에서 만든 건 아니라고. 지금 공장 시대니까 그런 거지요. 그 새로운 정신의 탐구 같은 거 이런 것에 표준을 둔다면 역시 단편이라야 되지 않을까. 이분이 대구 사람인데 그 명문집 그런 가문에 속하지만은 비교적 할머니 죽음 같은 것도 봐도 이제 우리가 알지만 유머도 있고 여유도 있고 구성도 치밀하고 표현도 적절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신문 기자도 했지만 가난하게 살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 우리들 알고 있어요. 집도 작년에 이제 뜯겼던데요. 그러겠지. 그 아무도 그 현진관에 관해서 좀 기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뭐 없으면 뭐 없는 거지 뭐. 그건 작품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장작지 이름이 조선의 얼굴 아니요. 이게 제일 이 사람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조선. 그거는 김동인이하고 다르고 염상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프하고도 다르단 말이에요. 조선이란 말이에요. 조선의 얼굴이고. 이거는 빈체 보면 술근한 사회 보면 대부분에 알 수 있지 않소. 이제 근데는 이제 좀 울분 같은 것도 좀 들어있고 해서 단편으로서의 격이 떨어지지. 흥분하고 뭐하고 이런 좀 강한 흐름이 들어가면 이게 단편이 안 됩니다. 강한 흐름이. 그러니까 황승민의 우산을 좀 하는 거 이게 왜 이게 이 흠이 어디 있냐는 것 때문에 그 표현이 좀 강력한 데가 있어요. 강렬한 데가 있어요. 그건 작가의 오기지 뭘. 작가 오기를 누구 보고 읽으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읽은 소설 중에서 체홉의 기운 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에 유명한 러시아 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러시아를 학생들에게 쭉 가르쳐 왔어요. 그 체홉에 이제 단편들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학생에게 가르치고 그랬다. 나이 50쯤 돼가지고는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교재를 갖다가 그걸 체홉을 가르치다는 게 실수였어. 체홉은 말이지. 체홉은 중년을 넘어선 사람 아니고는 체홉의 세계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야. 젊은 애들이나 이런 것들이 체홉을 잃고 이해한다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거야. 그걸 갖다가 자기도 말이지
평생 그걸 하면서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겨우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럼 체험에 기운 여자가 어떤 거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랭가라는 처녀가 있는데 아버지는 관리였어요. 아버지가 죽었어. 그 집을 몰려받아, 그냥 집에 혼자서 이제 집을 몰려받아가지고는 집에서 하숙을 쳤어. 하숙을 치는데 그 이제 하숙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극단을 끌고 있는 극단 단장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찡찡 짜고 말이야, 손님이 없단 말이야, 비가 오던 말이야, 손님 안 온다. 그리고 그랬어요. 그게 불쌍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처녀가 점점 사랑하기 시작했어.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남편 그 극장에 뛰어다니면서 자기도 뛰어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남편이 말이야,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예술을 모른다 하는 것도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야, 예술을 모른다 무식해서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 목재상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목재상이 이제 이 나무 장사하고 뭐하고 뛰어다니고 뭐 하는 거, 거기 또 이제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나무는 이래야 돼, 숲을 보존해야 돼, 뭐 이런 거 남편이 떠드니까 그걸 또 떠들고 온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그랬어. 그러다가 이 목재상도 죽었어. 어떤 사고로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하고도 수의사를 갖다가 이제 사랑하게 됐어. 이 수의사는 술꾼이고 하니까 수의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갖다가 아들이 이제 그 중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그걸 자기 집에 키우면서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라틴말 문법이 어렵다 하는 것도 자기도 말이야. 요새 학교에서 말이야 라틴말 문법을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고 동네 사람들 그러고 그거 전부야. 그걸 딱 그러고 끝났어. 이걸 갖다가 대톨스토이 선생이 얼마나 격찬해놨냐면 내가 그걸 읽고 정말 놀랐어.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행편한 인간 아니요, 톨스토이게. 신도 안 믿고 말이야. 자기는 말이지 채식한다 그래 놓고 가장 말이지 고기 국물로 채소를 담가가지고 먹고 말이야. 농민들 사랑한다 그래 놓고 농민들 앞에서 말이야 도도한 그 귀족 그 폼을 재고 말이야. 이 고리키가 옆에 보고 말이지 얼마나 놀랬는지 고리키 그 편지가 있어요. 저런 위선자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근데 톨스토이는 토마스 바알에 의하면 톨스토이는 절대 위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고한 사람이고 귀족이고 야성적이고 절대로 이교도고 도서적이나 저 병적인 인간들이 하늘나라 찾지 정신적 왕국에 속하는 거 그거 병적인 거 아니에요. 귀족으로 태어났고 건강하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야성적인 사람 이거 이교도라고 지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제일 정직했어. 그 토마스 만이 또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거 볼 줄 아니까. 그런데 이 대톨스토이 선생이 체업의 최고작이 이 기혼여인이다. 이거 참 잘 썼다 하고 평론을 써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참 이 톨스토이구나. 구약의 그 민수기라는 게 있지 않소. 난 종교는 모르지만 민수기는 이제 민족의 그 숫자, 민수기라는 게 이게 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남바라고 되어 있더만. 남바. 그러니까 이제 부족들이 있으면 그 부족의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자 숫자 이거를 따지는 것이 그 민수기입니다. 이제 종족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느 종족은 군인 될 청년이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이게 실력을 가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을 갖다가 위협을 느끼니까 이 옆에 있는 종족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말이지 여기 와 가지고 저 종족을 좀 저주해 달란 말이야. 응? 그러면서 뇌물을 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그 발람이라는 청년인데 그 종족 두목이 와 가지고는 그 이제 선물 많이 주니 그걸 받고 팔려 가지고 그 저쪽 종족에게 가 가지고
너희들 무기 버리고 항복하라 하는 그런 이제 저주를 내리려고 갔어. 또 가가지고는 가는 길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고 자꾸 길을 막아. 근데 이 청년 눈에는 그게 안 보여. 근데 청년이 타고 가는 당나귀니 눈에는 그게 다 보여. 당나귀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더 가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돈도 받았겠다 뭐 해야겠다 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 때문에 잘한다 말이고 축복을 해버린 거야. 저주를 안 하고. 톨스토이 얘기야. 이게 최후다 이게. 당나귀보다도 못한, 당나귀도 다 그 알아차리는데 그것도 못 알아차리고 거꾸로 축복을 해버리더라. 이게 시인이다 이게. 이게 최후다 이게. 얼마나 견뎌하네. 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는데 입센이고 뭐고 전부 남녀 평등이다 해가지고 그때 사조가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시대상이 말이야. 전부 여자 내세우고 말이야. 여권 운동에 뛰어다니고 말이야. 이런 판에 이런 그 바보 같은 여자를 걸어놓은 거야. 즉 그 생리대로 사는 여자, 자연 상태의 여자 그대로 걸어놨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체업 보고 말이지. 저주하라 그랬는데 그런 여자 저주하라 그랬는데 그 자기 알맹이 하나도 없는 여자 아니요. 그렇지만은 체업은 가가지고 축복을 해버렸어. 그 귀여운 여자를. 그런 게 단편이지. 그런 게. 단편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장편은 동키호테부터 시작한다도 그러고, 이 단편은, 그러니까 소설 이것은 근대 사물이거든. 자본주의 이후의 사물이거든. 그리고 시민사회가 만든 예술 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는 이야기고, 삼국지 같은 건 소설이 아니라고. 소설은 말을 붙이도 소설이 아니고 시민사회하고 관련된 요것만 우리가 소설을 그런다고.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맨 앞에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캔터베리 이야기라든가 보카치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단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 내세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제 망해 나갈 때 이제 로망이라든지 장편이 이제 사라지면서 솔제니친 같은 그 단편 작가들이 이제 이반 데니스제 하루라는 게 이게 루카치 표현에 의하면 이게 장편이 아니거든. 단편을 불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개관할 수 없는 자본주의 혼란 시대에 오니까 다시 단편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는 거지. 그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월평도 하시고 하시는데 요즘 작가들 작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시대 따라가야지.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고유한 것, 민영은 자기가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걸 착각하지만 그것도 있어, 그게. 어릴 때하고 지금 컸을 때하고 앞으로 클 때하고 전혀 다른 건데 같은 자기라고 어떻게 생각해? 고유한 자기는 없어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릴 때 자기하고 커서 자기하고 이제 전부 다른 겁니다. 그게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령 말이지, 미란다라는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이 존자한테, 미란다 왕국의 왕이, 그는 그리스 사람인데, 서양 사람인데, 이 존자한테 와가지고, 나가자라는 존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어릴 때 어떤 여자하고 내가 약혼을 했단 말이야. 주위가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커가지고는 이 여자가 딴 데 시집을 갔단 말이야.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그거 어릴 때의 얘기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걸 갖다가 그때 그 상태로 돌릴 수가 없지 않냐 말이야. 이건 눈에 늘 우리가 겪는 사실들 아니냐 말이야. 자기 고유한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시대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지.
근데 내용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문체의 완성도, 이런 문장의 완성도 같은 것들이 예전 거에서 훨씬 더 그런 걸 느끼고. 그렇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 말이지, 가장 단적으로 말하면 김연수 같은 작가가 제일 이제 날련 작가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락강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맨 처음 태어나가지고 거울 단계를 거치거든. 거울 단계. 그 어머니를 거울로 보고, 거울 속에 들어있는 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단계. 이게 상상계입니다, 상상계. 그러다가 상징계로 넘어와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버지가 이거 사회고 질서인데, 아버지가 있어가지고는 이놈! 한다 그런단 말이야. 아버지 이게 말인데,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고, 사회고, 이런 건데, 세계고 그런 건데, 이 상상계에서 어머니만 보고 그걸 자기라고 생각했던 상상계에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 상징계가 있어서 아버지를 갖다가 발견하니까, 아, 이 질서가 있구나, 이거 따라야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계로 넘어와요. 아버지를 수용하고 현실계는 그 토마스 만이 말하는 그 세속인간, 현실에 그냥 앉아서 사는 이 인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상계, 상징계, 현실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지, 이 상징계,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회권위라든가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뭐라는 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주 세속적인 걸 나가든가, 아주 상상적인 대로 나가든가, 둘 쪽으로밖에 안 나가요. 아주 상상적으로 나가는 거 우주로 나가죠. 우주 소설 많이 나오죠. 우주라든가 무슨 사이버 속으로 빠지는 이쪽으로 나가든가, 현실계, 즉 현실계 안주된 사회,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도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그리거나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때 기준하고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런 거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때 내가 공부할 때 그때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민족적 국가적 사명감이었어요. 굉장했다고. 지금 아마 공산권이 다 없어졌지만 공산권에서 문학예술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압니까? 국가 정책인데, 인민을 끌고 가는 정책의 그 브레인들인데, 그래서 인민배우, 국가 작가 말이야, 그 영웅 대접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류사를 끌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예술이 그냥 직결되어 있다고. 그게 얼마나 굉장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 그걸 리얼리즘을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잣대는 없죠.